할머니, 이 카드만 만들어주시면 정말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경로당 안 70대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계십니다. 눈앞에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40대 남성이 환한 미소를 띠며 서류를 내밀고 있죠. 저희가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혜택이거든요. 다른 분들은 못 받으시는 거예요? 할머니 옆에서 70대 할아버지가 불안한 표정으로 중얼거립니다. 영희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 갑자기 와서. 그때였습니다. 정장 남성 뒤에 서 있던 건장한 사내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좋은 기회인데 왜 그러세요? 우리 사장님이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와주셨는데. 경로당한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다른 노인분들도 하나둘씩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죠. 이 순간 평화로웠던 오후가 공포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집에서 편안하게 쉬면서인지 아니면 출근길 지하철에서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부터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은 일이 가득 생기실 거예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평범한 오후, 평범한 경로당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사건 말이죠. 정장을 차려입은 사기꾼들은 이날 아침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순진한 노인분들을 상대로 가짜 자선 사업을 내세워 신용카드를 만들게 하는 것이 그들의 수법이었거든요. 어르신들, 정말 좋은 기회예요. 이 카드로 자선단체에 기부도 하시고 매달 적립금도 받으실 수 있어요. 달콤한 말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경로당에 모인 노인분들의 얼굴에는 점점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기 시작한 거죠. 우리 같은 늙은이들한테 왜 이런 좋은 일을?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의문을 표하자 조폭 두목은 더욱 능숙하게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정부에서 어르신들 복지에 많이 신경 쓰고 있잖아요. 저희도 그 일환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노인분들의 의심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뒤에 서 있던 건장한 사내들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어르신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오늘만 이런 혜택을 드릴 수 있거든요. 조폭 두목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먼저 이 경로당에 대해 알아두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청춘 경로당이라는 곳입니다. 이름도 참 정겹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서 화투도 치시고 건강체조도 하시고 때로는 생일잔치도 열리는 그런 따뜻한 공간이었거든요. 특히 이날 오후 2시쯤이었는데요. 평소보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화요일마다 있는 건강 강좌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오늘은 혈압 관리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간호사 선생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던 참이었는데 갑자기 정장을 차려입은 낯선 사람들이 들어온 겁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저희는 희망나눔 자선재단에서 나왔습니다. 조폭 두목이 명함을 꺼내 보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명함에는 그럴듯한 재단 이름과 그의 직책이 사회공헌팀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어머, 자선재단에서요? 경로당 회장을 맡고 계신 김순덕 할머니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다가가셨습니다. 75세이신 김할머니는 이 동네에서 40년을 사신 터줏대감이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요즘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요. 조폭 두목은 준비해온 팜플렛을 펼쳐 보였습니다. 컬러로 예쁘게 인쇄된 팜플렛에는 어르신 행복카드, 매월 적립금 지급, 무료 건강검진 같은 달콤한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 경로당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바둑을 두고 계시던 박영수, 이순옥 노부부가 계셨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71세, 이순옥 할머니는 69세였죠.
여보, 저 사람들 뭔가 수상하지 않아? 이순옥 할머니가 남편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부부의 눈빛에는 같은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공무원으로 일하셨던 분이라 이런 상황에 대한 감각이 남달랐거든요. 응, 나도 그런 느낌이야. 진짜 자선단체라면 미리 연락이라도 했을 텐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이 노부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막내딸만 아직 미혼이었습니다. 그 막내딸 말인데요. 사실 부모님께서는 딸의 직업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저 군대에서 일한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셨죠. 우리 막내가 언제 올까? 요즘 너무 바빠서 얼굴 보기가 힘들어. 이순옥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30대 중반이 된 딸이 아직도 결혼을 안 해서 걱정이 태산이셨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자, 어르신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조폭 두목의 목소리가 경로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와 함께 온 3명의 부하들이 경로당 입구와 출구 쪽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죠. 마치 계획된 것처럼 말입니다. 어르신들, 이 기회를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다른 경로당에서는 벌써 수백 분이 신청하셨거든요. 조폭 두목이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신용카드 신청서였죠. 김순덕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무료인가요? 요즘 사기가 너무 많아서.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사기꾼처럼 보이세요? 조폭 두목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때 뒤에 서 있던 건장한 사내 중 하나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와주셨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의심만 하시네요. 분위기가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근했던 그들의 태도가 점점 압박적으로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박영수 할아버지가 불안한 마음에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젊은 양반들, 우리는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가주세요.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좋은 기회인데. 조폭 부하 중 하나가 박 할아버지 앞으로 다가가며 위협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다른 노인분들이 무서워하며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죠. 여보, 어떡하지? 이순옥 할머니가 남편의 팔을 꽉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폭 두목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거든요. 어르신들, 저희도 시간이 없어요. 오늘 할당량을 채워야 하거든요. 협조 좀 해주세요. 할당량이라는 단어에 경로당 안의 모든 노인분들이 긴장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뭘 어쩌라고 그래요? 김순덕 할머니가 용기를 내어 항의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려운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 사인만 하시면 되거든요. 조폭 두목이 펜을 들고 김할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 건장한 부하들도 하나둘씩 노인분들을 둘러싸기 시작했죠. 이거 진짜 사기구나. 박영수 할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선택하세요. 쉽게 갈 거냐, 아니면 어렵게 갈 거냐. 조폭 두목의 목소리에서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선사업가가 아니라 진짜 조폭의 모습이 드러난 거죠. 경로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15명의 노인분들이 공포에 떨며 서로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부터 일이 조금씩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빨리 사인하세요. 조폭 두목이 김순덕 할머니에게 펜을 강제로 쥐어주려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싫어, 절대 안 해. 김할머니가 펜을 바닥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기세가 정말 대단하셨죠. 이 할망구가 진짜 조폭부하 중 하나가 주먹을 불끈 쥐며 다가가려는 순간
다른 노인분들이 앞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장님한테 함부로 하지 마. 젊은 놈들이 어른한테 그게 뭐야? 놀랍게도 노인분들이 하나둘씩 용기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무서워하시던 분들이 서로를 지키려고 뭉치기 시작하신 겁니다. 박영수 할아버지와 이순옥 할머니도 김순덕 할머니 옆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젊은이들, 우리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 박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젊은 시절 공무원으로 일하며 쌓인 위엄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조폭들에게는 그런 위엄이 통하지 않았죠. 할아버지들, 괜히 다치지 마세요. 우리도 일이라서 하는 거니까 협조만 해주시면. 조폭 두목이 협박과 회유를 섞어가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순옥 할머니가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경찰서에 신고할 거야. 할머니, 그거 내려놓으세요. 조폭 부하 하나가 빠르게 다가가서 할머니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가 고통에 아하고 소리를 질렀죠. 우리 아내한테 손대지 마. 박영수 할아버지가 분노하며 조폭을 밀쳤습니다. 71세의 할아버지가 온 힘을 다해 아내를 지키려 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이 영감이 진짜 조폭이 할아버지를 밀치려는 순간 다른 노인분들이 모두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나이만 많지 만만하게 보지 마. 경찰 부르자. 신고해. 경로당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노인분들은 서로를 지키려고 하셨어요. 정말 감동적인 모습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폭 두목이 완전히 화가 나서 본색을 드러냈어요. 다들 조용히 해. 지금 장난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경로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모든 소음이 멈췄죠. 오늘 여기서 한 명도 못 나가는 거야. 카드 신청할 때까지는. 이 말과 함께 조폭 부하들이 출입구를 완전히 막아섰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순옥 할머니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막내한테 연락이라도. 지금 그럴 상황이야? 애가 알면 얼마나 걱정할까. 하지만 두 분 다 마음속으로는 딸이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계셨을 거예요. 자, 이제 진짜로 시작해볼까요? 조폭 두목이 소매를 걷어올리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어르신들, 저희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렸는데도 이해를 못 하시네요. 그럼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요. 조폭 부하 중 하나가 김순덕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카드 만드실 거죠? 절대 안 해요. 김할머니가 끝까지 버텨내셨지만 그 순간 조폭이 할머니를 의자에 강제로 앉혔어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조폭들이 본격적으로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한 명은 휴대폰으로 뭔가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거 보세요. 다른 경로당에서 협조하지 않은 할머니들이 어떻게 됐는지. 휴대폰 화면에는 팔에 멍이 든 사진이 보였습니다. 노인분들이 모두 공포에 떨기 시작했죠. 박영수 할아버지가 아내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요. 카드를 만들어봤자 쓸 일도 없고. 할아버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들기만 하면 되거든요. 조폭 두목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카드 한 장당 수수료가 200만 원씩 나와요. 여기 15분이니까 계산해 보세요. 3천만 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그런 돈 우리가 어디 있어요? 이순옥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어르신들은 그냥 사인만 하시면 되거든요. 순간 경로당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노인분들은 이제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거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쿵! 경로당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출입구로 향했죠. 누구야? 조폭부하 하나가 문 쪽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문 앞에 한 여성이 서 있었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키가 165cm 정도의 고든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남달랐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박영수 이순옥 어르신 계세요?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조폭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어요. 민주야. 이순옥 할머니가 반가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바로 그들의 늦둥이 막내딸이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민주가 부모님을 향해 달려가려는 순간 조폭부하 하나가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아가씨, 지금 중요한 일 중이니까 나가주세요. 중요한 일이요? 민주가 고개를 갸웃하며 경로당 안을 둘러봤습니다. 노인분들의 공포에 질린 표정, 조폭들의 위협적인 자세, 그리고 테이블 위에 널브러진 카드 신청서들.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민주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어요. 아가씨 듣고 있어요? 나가라고 했는데? 조폭부하가 민주의 어깨를 밀려고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주가 그 손목을 가볍게 잡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죠. 아파요! 조폭부하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주가 특별히 힘을 준 것 같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미안해요. 제가 힘 조절을 잘못했나 봐요. 민주가 순수한 표정으로 손을 놓아주었습니다. 마치 정말 실수였던 것처럼 말이죠. 조폭 두목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민주를 바라봤습니다. 아가씨, 정체가 뭐예요? 저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부모님 안부 인사 드리러 왔는데. 민주가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미 경로당 전체 상황을 스캔하고 있었어요. 출구 2곳, 창문 3개, 조폭 4명의 위치, 노인분들의 배치, 모든 것이 그녀의 머릿속에 입력되고 있었습니다. 민주야, 이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 이순옥 할머니가 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괴롭히다니요, 어머니. 우리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려고 온 거예요. 조폭 두목이 다시 가면을 쓰며 말했습니다. 민주가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힐끗 보더니 물었어요. 신용카드 상담이세요? 그런데 왜 어르신들이 다들 불안해하시는 것 같죠? 그게 처음에는 좀 놀라셨는데 이제 이해하고 계세요. 조폭 두목이 거짓말을 했지만 민주는 이미 진실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카드가 필요하세요? 박영수 할아버지가 딸을 바라보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라는 신호였죠. 민주야, 우리는. 아가씨, 부모님이 원하신다니까 괜한 참견하지 마세요. 조폭 부하가 민주를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민주가 갑자기 발을 헛디딘 척하며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균형을 잡으려는 듯 조폭의 팔을 잡았죠. 으악! 조폭이 무릎을 꿇으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어머,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하이힐을 신어서 발을 헛디뎠네요. 다른 조폭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너 정체가 뭐야? 정체요? 저는 정말 평범한 직장인인데 혹시 태권도를 좀 배워서 그런가요? 민주가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태권도? 네, 어릴 때부터 호신술 삼아서 조금씩. 그래서 힘이 좀 센가 봐요. 조폭 두목의 눈이 날카로워졌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한 거죠. 아가씨, 지금 이 상황이 장난으로 보여요?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이제 민주도 더 이상 순진한 척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민주의 표정이 서서히 진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마지막으로 경고할게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조폭 두목이 민주에게 다가가며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주가 한숨을 쉬며 머리를 긁었어요. 정말 조용하게 끝내고 싶었는데. 뭐라고? 아니에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민주가 갑자기 밝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경로당에서 노인분들 상대로 사기치는 게 처음이에요? 조폭들이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는 표정이었죠. 사기라니, 우리는 정당한 사업을. 정당한 사업이시라고요? 민주가 조폭 두목의 말을 끊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차가운 기운이 흘렀어요. 그럼 혹시 사업자 등록증 있으세요? 아, 그리고 이 신용카드 발급 업무 관련해서 금융감독원 허가는 받으셨고요? 뭐야 이 여자? 조폭 부하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의 질문이 너무 구체적이고 전문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궁금한데요. 민주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 신청서에 적힌 금융기관, 실제로 존재하는 은행 맞아요? 제가 금융 쪽 일을 좀 해봐서 아는데 이 은행 이름은 처음 들어보거든요. 순간 경로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조폭들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박영수 할아버지가 딸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민주야 위험하니까 그만. 아버지 괜찮아요. 민주가 부모님을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민주가 조폭 두목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포함해서 여기 계신 어르신들한테 카드 강요하신 이유가 뭐예요? 강요? 우리가 언제? 아까 3천만 원 얘기하신 거 다 들었거든요. 조폭 두목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 여자 처음부터 다 듣고 있었구나. 네, 맞아요. 문 밖에서 다 들었어요. 민주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했겠네? 아직 안 했어요. 왜? 직접 해결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요. 이 말과 함께 민주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순진한 직장인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차분하지만 위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조폭들이 본능적으로 한 발씩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 정체가 뭐야? 조폭 두목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주가 잠깐 고민하는 듯 하더니 말했어요. 어떻게 소개해야 할까요? 평소에는 그냥 군인이라고 하는데. 군인? 네, 정확히는. 민주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령부 소속, 현재 계급은 중령입니다. 경로당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707 특수임무단에서 3년간 복무했고요. 조폭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특수임무단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예의를 지켜드린 이유는 민주가 부모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너무 거칠게 굴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특전사? 조폭 두목이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죠. 야들아, 겁먹지 마. 여자 하나가 뭘 어쩌겠어? 조폭 두목이 부하들을 독려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민주가 조용히 손목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웃기지 마. 우리가 여자 하나 때문에. 조폭 부하 중 가장 덩치가 큰 놈이 민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민주가 한 발짝 옆으로 비켜서며 조폭 위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돌려서 바닥에 매다 꽂았어요. 쿵! 으악! 덩치 큰 조폭이 바닥에 쓰러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아, 깜빡했네요. 제가 합기도와 유도도 좀 해요. 노인분들이 놀란 표정으로 민주를 바라봤습니다. 특히 부모님은 딸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민주야, 너 이런 걸 할 줄 알았구나? 이순옥 할머니가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이 사람들부터 정리하고요. 나머지 조폭 2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하나는 오른쪽에서, 하나는 왼쪽에서 말이죠. 민주가 낮게 자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팍! 팍! 2번의 빠른 동작만으로 2명 모두 바닥에 널브러뜨렸어요. 정확한 급소 공격이었습니다. 이런 미친. 조폭 두목만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고 했어요. 혹시 흉기 꺼내시려는 거예요? 민주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정당방위로 더 세게 해도 되는 거죠? 조폭 두목이 손을 멈췄습니다.
민주의 눈빛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선택하세요. 순순히 항복할 거냐, 아니면 더 아프게 당할 거냐. 이 여자가 진짜 조폭 두목이 마지막 발악을 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주가 순식간에 그의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목 부분의 혈자리를 정확히 눌렀습니다. 조폭 두목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건 특전사에서 배운 제압술이에요. 10초 안에 기절하실 거예요. 정말로 조폭 두목이 서서히 의식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김순덕 할머니가 놀라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민주가 조폭 두목을 바닥에 눕히고는 부모님께 다가갔어요. 아버지, 어머니,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우리는 괜찮은데. 민주야, 너 정말 군인이었구나? 박영수 할아버지가 딸을 신기한 듯 바라보셨습니다. 네, 죄송해요. 그동안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해서. 왜 숨겼어?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서요. 특전사라고 하면 위험한 일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이순옥 할머니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정말 무서웠거든. 경로당의 다른 노인분들도 하나둘씩 민주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우리 손녀뻘인데 이렇게 지켜주다니. 하지만 민주는 아직 긴장을 풀지 않고 있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죠.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겠네요. 민주가 휴대폰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경로당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것도 여러 명의 발소리였죠. 사장님, 사장님. 밖에서 누군가가 소리치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조폭들의 뒷조직이 온 거였습니다. 깜빡했네요. 이 사람들 혼자 온 게 아니었구나. 쿵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사장님, 왜 연락이 안 돼요?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로 봐서는 최소 4~5명은 되는 것 같았어요. 노인분들이 다시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야, 어떡하지? 더 많이 왔나 봐. 이순옥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주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괜찮아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예상했다고? 네, 이런 조직들은 보통 백업팀을 대기시켜 놓거든요. 민주가 경로당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모두 저쪽 구석으로 피해 계세요. 그리고 절대 밖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쾅! 갑자기 문이 박살나며 조폭 5명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험상궂은 놈들이었어요. 야, 우리 형님들은 어디 있어? 앞장선 조폭이 바닥에 쓰러진 동료들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그들의 시선이 민주에게 향했습니다. 설마 이 여자가? 웃기지 마. 여자 하나가 우리 형님들을? 조폭들이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민주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평화롭게 해결하고 싶었는데 이 여자 입이 거치네. 야들아, 저 여자부터 정리하자. 5명이 동시에 민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민주의 움직임이 이전보다 훨씬 빨라진 거죠. 팍, 쿵, 탁. 5초도 안 되는 시간에 5명 모두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어머나. 노인분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마치 액션 영화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또다시 밖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발소리였습니다. 이번엔 몇 명이지? 민주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쿵쿵쾅. 경찰이다, 문 열어. 이번에는 경찰이었습니다. 뭐 경찰? 민주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누가 신고한 거지? 바로 그때 김순덕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싸움이 시작될 때 몰래 신고했어요. 할머니, 우리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미안해요. 민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사실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죠.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바닥에 널브러진 조폭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경찰관이 민주에게 물었고 민주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령부 박민주 중령입니다. 신분증 확인하시겠습니까? 경찰관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노인분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고 해서 제지했습니다. 사기요? 네, 가짜 신용카드 발급 사기였습니다. 증거물도 여기 있고요. 민주가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의외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깐만요. 바닥에 쓰러져 있던 조폭 두목이 갑자기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를 일방적으로 폭행했어요. 정당방위도 아니고. 경찰관들이 당황했어요. 가해자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우리는 정당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때린 거라고요. 조폭 두목이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주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경찰관님, 이분들이 노인분들을 협박한 증거가 있습니다. 무슨 증거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서셨어요. 경찰관님, 제가 녹음한 게 있습니다. 녹음이요? 할아버지가 휴대폰을 꺼내 보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카드 한 장당 200만 원, 총 3천만 원 얘기하는 것부터 해서 협박하는 것까지 다 녹음되어 있어요. 조폭 두목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걸 언제? 처음에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몰래 녹음을 시작했거든요. 요즘 사기가 많다고 해서. 경찰관이 녹음 파일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 카드만 만들어주시면 카드 한 장당 수수료가 200만 원씩 나와요. 어르신들 선택하세요. 쉽게 갈 거냐, 아니면 어렵게 갈 거냐. 녹음 파일에서 조폭들의 협박이 고스란히 재생되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하네요.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다른 반전이 있었어요. 이순옥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거든요. 사실은 우리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민주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기꾼이라는 거 말이야. 처음부터 수상했거든. 김순덕 할머니도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알았나? 7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사기꾼들 못 알아볼까? 다른 노인분들도 하나둘씩 웃기 시작하셨어요. 그럼 왜 처음에 무서워하신 것처럼? 무서운 건 맞았지. 이 사람들이 폭력을 쓸까 봐서 말이야. 박영수 할아버지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카드 만들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어. 시간만 끌고 있었던 거야. 그럼 경찰 신고도 우리 회장님이 처음에 화장실 간다고 하면서 몰래 신고한 거야. 김순덕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민주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제가 굳이 나설 필요도 없었네요? 아니야, 민주야. 내가 와서 정말 다행이었어. 이순옥 할머니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폭력 앞에서는 무력하거든. 내가 있어서 안전했어. 맞아요. 우리 손녀뻘 되는 아가씨가 이렇게 용감하다니. 다른 할머니들도 민주를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경찰관이 조폭들을 연행하면서 민주에게 말했습니다. 중령님, 정당방위였고 시민을 보호한 거니까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야죠. 감사합니다. 조폭들이 모두 연행되고 나서야 경로당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한 대화가 남아 있었어요. 부모님과의 대화 말이죠. 경찰들이 모두 떠나고 경로당이 조용해진 후 민주는 부모님과 단둘이 앉게 되었습니다. 민주야. 박영수 할아버지가 딸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내 직업에 대해 제대로 몰랐구나. 아버지 죄송해요. 그동안 걱정 끼쳐드릴까봐. 걱정이야 당연히 하지. 하지만 숨길 일은 아니었어. 이순옥 할머니가 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강해진 거야? 우리 딸이 이런 일을 할 줄은 몰랐네. 민주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꿈이었어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랬구나. 그런데 왜 말 안 했어?
처음에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딸은 안전한 직장에 다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걸 듣고 이순옥 할머니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김순덕 할머니를 비롯한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씩 다가오셨어요. 민주야,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나라에 이런 용감한 여군이 있다니. 아가씨 부모님이 얼마나 뿌듯하실까. 박영수 할아버지가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민주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버지, 왜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짐만 되고.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서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민주가 두 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그래요. 부모님을 지키고 싶어서 더 용기가 났거든요. 이순옥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일 많이 해?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은 대부분 훈련이나 교육 업무예요. 진짜 위험한 일은 거의 없어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오늘처럼 실제로 몸을 쓸 일은 정말 드물어요. 그런데 이때 김순덕 할머니가 재미있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민주야, 결혼은 언제 할 거야? 할머니. 민주가 얼굴을 붉히며 당황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멋진 아가씨인데 남자친구는 있어? 그게, 이순옥 할머니가 갑자기 관심을 보이셨어요. 어머, 우리 딸 얼굴 빨개지는 거 보니까 있나 보네. 어머니. 누구야? 어떤 사람이야? 그냥 같은 부대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박영수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도 군인이야? 네, 소령님이세요. 오, 계급이 어떻게 돼? 아버지, 제가 중령이니까 제가 더 높아요. 우리 딸이 상관이구나, 하하. 경로당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아까까지의 긴장감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그런데 민주야, 앞으로는 우리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이순옥 할머니가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가족이니까 함께 고민하자. 네, 어머니, 앞으로는 그럴게요. 민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알았으니까 내 일에 대해 더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박영수 할아버지도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때 민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부대에서 연락이 왔네요. 받아봐. 전화를 받은 민주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복귀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민주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부대로 돌아가야 해요. 급한 일이 생겼나 봐요. 그래, 일이 중요하지. 어서 가. 부모님이 딸을 배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민주야, 가기 전에 잠깐만. 김순덕 할머니가 민주를 불러 세웠습니다. 네, 할머니. 우리가 뭔가 해주고 싶은데 할머니가 다른 어르신들과 눈빛을 주고받더니 말씀하셨어요. 우리 경로당에서 매월 둘째 주 토요일마다 젊은 사람들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거든. 내가 시간 되면 남자친구랑 같이 와. 할머니. 아니야, 이건 꼭 와야 해. 오늘 우리 목숨 구해줬는데 밥 한 끼도 못 해주면 어떡해? 다른 노인분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 꼭 와야 해. 우리가 정말 맛있는 거 해줄게. 이순옥 할머니가 딸에게 속삭였습니다. 민주야, 할머니들 마음이니까 받아들여. 네, 할머니들 꼭 올게요. 민주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오늘 일 때문에 놀라셨을 텐데 괜찮으세요? 김순덕 할머니가 호탕하게 웃으셨어요. 놀라긴 무슨, 우리가 얼마나 통쾌했는데. 맞아, 저런 나쁜 놈들 혼내주는 거 보니까 속이 다 시원했어. 박영수 할아버지가 딸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주야, 아빠가 정말 자랑스럽다. 오늘 내 모습 보니까 확신이 서. 무슨 확신이요? 우리 딸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확신.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이순옥 할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결혼 타령만 해서 미안했어.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에야 알겠다. 어머니, 앞으로는 내 일을 더 존중할게. 그리고 자랑스러워할게. 민주가 부모님을 꽉 안아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바로 그때 경로당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부대 차량이 온 것 같네요. 민주가 밖을 내다보니 군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민주야, 어서 가. 기다리고 있잖아. 박영수 할아버지가 딸을 배웅해 주셨습니다. 민주가 문 앞에서 한 번 더 돌아봤어요. 할머니들, 앞으로도 이런 사기꾼들 조심하세요. 그리고 뭔가 이상하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신고하시고요. 알았어. 걱정 마. 우리가 호락호락한 줄 알아? 오늘처럼 똑똑하게 대처할 거야. 김순덕 할머니가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민주가 차에 타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 그리고 할머니들. 제가 특전사 출신이라는 건 비밀로 해주세요. 소문나면 안 되거든요. 당연하지. 우리 입이 무덤이야. 걱정 마. 아무한테도 안 말할게. 민주가 차에 타고 떠나간 후 경로당은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이순옥 할머니가 남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보, 우리 딸 정말 대단하지 않아? 그러게 말이야. 이제야 우리 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겠어. 김순덕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경로당에도 든든한 수호천사가 생겼네. 맞아. 우리 민주가 있으니까 무서울 게 없어. 그날 저녁 박영수 할아버지와 이순옥 할머니는 집에서 딸 자랑을 실컷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막내가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러워. 앞으로는 딸 일에 대해 더 관심 가져야겠어. 이 사건은 그들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더 이해하고 더 소중히 여기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로부터 한 달 후,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주가 정장을 차려입은 남성과 함께 경로당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남자친구였죠. 어머, 우리 사위 될 사람이구나. 이순옥 할머니가 반가워하며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육군 김태현 소령입니다. 남자친구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김순덕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머, 정말 잘생겼네. 우리 민주랑 잘 어울려. 할머니, 민주가 얼굴을 붉히며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태연 씨, 우리 민주가 어때요? 박영수 할아버지가 미래사위를 살펴보며 물어보셨습니다. 아버님, 민주는 정말 존경스러운 여자입니다. 군인으로서도 사람으로서도 본받고 싶어요. 오호, 답변 잘하네. 경로당의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우리 영웅 왔구나. 민주야, 그동안 잘 지냈어? 네, 할머니들. 오늘 특별히 부대 음식 만드는 분이 요리해 주신 음식 가져왔어요. 민주가 큰 보온통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어머, 고마워라. 식사 시간이 되자 경로당은 온통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태연 씨, 우리 민주랑 언제 결혼할 거예요? 김순덕 할머니가 직설적으로 물어보셨어요. 그게 태연이 당황하자 민주가 도와줬습니다. 할머니, 아직 준비 중이에요. 준비는 무슨 사랑하면 결혼하는 거지. 할머니들의 폭격 같은 질문에 두 사람이 웃으며 답변했습니다. 식사 후 민주가 어르신들께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할머니들, 혹시 그 후로 이상한 사람들이 또 온 적 있어요? 없어. 경찰서에서도 순찰 자주 돌고 있고. 다행이네요. 그런데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요즘 사기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거든요. 민주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급하다. 오늘만 특별히 이런 말하면서 서두르게 하는 건 100% 사기예요. 박영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맞아. 우리도 이제 많이 배웠어. 의심스러우면 무조건 신고부터 하고 보는 거야. 그리고요. 이순옥 할머니가 덧붙이셨습니다. 우리끼리도 더 잘 소통하기로 했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서로 상의하면서. 김순덕 할머니도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경로당이 더 단결됐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 셈이지.
태연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다니. 젊은이, 우리가 나이만 많지 바보는 아니야. 할머니들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때 민주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뭔데? 그날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이 깨달았거든요. 민주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동안 나라를 지키는 일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민주가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같은 소중한 사람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더라고요. 민주야.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도 새삼 느꼈어요. 부모님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더 큰 용기를 줬거든요. 이순옥 할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겠어. 박영수 할아버지도 감동하며 말씀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뉴스에서 군인들 나오면 우리 딸 생각나서 괜히 뿌듯해져. 김순덕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변했어. 이제 서로를 더 챙기고 위험한 일 있으면 함께 대처하고. 그게 바로 공동체의 힘이에요. 민주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가능해지거든요. 태연이 덧붙였습니다. 오늘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너무 아름다워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시간, 민주와 태연은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들,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자주 와. 그리고 결혼 소식도 빨리 알려줘. 웃음 속에서 두 사람이 떠나간 후 경로당에는 따뜻한 여운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첫째, 가족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민주가 자신의 직업을 숨겼던 것도, 부모님이 딸의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도 모두 소통 부족에서 비롯된 일이었죠. 가족끼리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어르신들을 노린 사기 범죄가 얼마나 교묘하고 위험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험을 우러러 볼 수도 있었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결코 무력한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셋째,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민주의 용기는 단순히 무술 실력에서 나온 게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이 서로를 위하고 보호하려는 마음,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함께 지혜롭게 대처하는 모습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민주 같은 숨은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어르신들처럼 지혜롭고 용감한 분들도 많이 계시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위험할 때는 함께 힘을 모으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첫걸음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를 통해 가족과의 소통, 그리고 이웃과의 연대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동기억 채널이었습니다.